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들의 내 마음 상담소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연락할 사람은 딱히 없고 굳이 연락할 정도로 외롭진 않지만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나는 왜 이럴 때 연락할 친구도 없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딱히 사회생활에 문제는 없지만 진짜 내 사람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분이 외롭지는 않지만 심심하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외로움이 깊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내 사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만 봐도. 근데 사실 이 어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약간 좀 두려워하시거나 부인하거나 이러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공포 치료라는 어떤 이론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감정들을 안 느끼려고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럴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막 심심하다보다 외로운 것 같아요. 외로운데 막 연락을 막 할 정도는 아니고 막 이러는 게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나의 감정이 정말 외로움이고 그걸 수용한다면 외로울 때 이 감정이 이끄는 행동은 관계를 찾아 나서는 거거든요. 마치 배고플 때 뭐 먹을 거 찾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연자분께서 진짜 내 감정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거, 나 외롭구나, 나 지금 외롭구나, 정말 관계 맺고 싶구나 라는 그 마음을 좀 분명히 좀 알아차리는 거, 이게 좀 먼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외롭구나, 내가 관계를 하고 싶구나까지 알아차리는 것이 어쩌면 긴 상담의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있을 때는, 혼자 생각할 때는 내가 외롭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내가 수용하기도 알아차리기도 두려운 감정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으로서 너무 당연히 느껴야 할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로운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감정인데 내가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에 딸려서 붙어나오는 생각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외로우면 나는 뭔가 사회적으로 뒤처진 사람인 것 같다든지 아니면 외로우면 내가 뭔가 결핍이 큰 사람인 것 같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같이 딸려 나오면서 이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느끼거나 내가 외롭구나라고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느껴버리면 굉장히 내가 부정적인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느끼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붙어나오는 다른 부정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나에게 맞는 나의 욕구를 찾아 나설 수가 있겠죠. 아주 여기 사연에서 보면 내가 심심하고 혼자 있는데 왜 이럴 때 연락할 친구가 없지? 난 진짜 사람이 없어서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그럼 진짜 사람은 어떻게 만나는 거야? 뭐 이렇게 외로움을 약간 피하는 방식으로 생각이 계속 가면서 결국은 또 다른 감정이 만들어질 텐데 그때 또 나는 어떨까 그런 우려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로워서 사람을 만날 거야 라는 어떤 단순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어떤 막 진짜 뭐라고 그러죠? 진짜 내 사람 이런 어떤 굉장히 이상적인 이론, 그게 뭔지 사실 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 다르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된 것 같다 이러면서 점점 외로움에 더 머물 수밖에 사실은 외로운데 안 외롭다고 생각하면서 뭐 그런 상태에 머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게 지금 외로움이 맞다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텐데 이 좋은 관계라는 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그려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이 어떤 연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상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상형이 뭔지 분명히 딱 있으면 그래야 이제 이거에 최대한 좀 가까운 사람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꼭 이상형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거나 비슷하게는 대인관계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관계에 대한 어떤 상황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누군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심심할 때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를 이상적인 관계, 누군가는 내 힘든 얘기를 서로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 뭐 이런 관계들을 이제 이상적인 관계로 여길 수가 있죠. 물론 이것들을 다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관계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관계의 모습은 어떤 건지 이걸 우선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내가 너무 심심하고 너무너무 누군가의 연락을 하고 싶은데 딱 그 시간에 맞게 나를 위해 항상 대기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늘 대기해주는 사람을 원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약간 도구적으로 보는 걸 수 있어서 이건 심심이잖아요. 나를 위해 언제나 대기해주고 있는 어플 요즘 그래서 그렇게 언제나 나를 위해서 내 시간을 봐가면서 대기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면 그것은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온전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언제나 연락하고 나를 위해 대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내가 진짜 사람이 없다는 증거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연결지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내가 사람과 어떤 걸 원하는가, 어떤 상호작용을 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 지금 하나 생각나는데 그 요즘에는 SNS가 너무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SNS 상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교류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저 사람은 친구가 많은데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스토리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생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생일 선물을 받았던 걸 하나하나 다 인증샷을 스토리에 올렸는데 거의 6, 70개를 올린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저 사람은 6, 70개씩 생일 선물을 받고 저렇게 친구가 많지? 라고 했는데 그 밑에 다른 댓글이 저 사람도 6, 70명에게 줬을걸? 이라고 쓰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은 보이지 않고 받은 것들을 이제 올리니까 굉장히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인기가 많고 저렇게 사람이 많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그 사람은 계속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일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나는 6, 70명에게 생일 선물 주고 싶은 사람인가를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좋은 관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호 호혜적이어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서로 좋은 걸 주고받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관계의 모습을 좀 구체화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걸 해주길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걸 하는 거 그걸 하는 어떤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거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상대방이 먼저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건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야 된다고 내가 좋은 관계를 원하면 내가 먼저 해야 될 거라는 거죠. 가령 제가 생각하는 저의 좋은 관계에는 서로 헛소리를 많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관계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관계인데 제 아내랑 이제 처음에 막 연애 뭐 하고 뭐 이럴 때도 되게 걱정했어요. 내가 이런 비속어긴 하지만 입이라고 하죠. 뭐 이런 걸 했을 때 저 사람이 과연 저걸 받아줄까? 분위기가 세지지 않을까?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서로 그걸 할 수 있는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질렀고 그런 말 그대로 드립들을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내도 그걸 되게 하고 싶었대요. 하고 싶었는데 제가 하니까 이 관계는 이걸 해도 되는 관계구나 라는 게 되면서 이 관계가 조금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용기가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이 용기는 결국에는 상대방한테 용기를 주는 거기도 하다. 이렇게 해도 되는 관계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좀 의의를 가지고 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해보는 용기 이런 것들을 좀 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막 내가 말이 많은 편은 아니어서 그런지 가만히 있는 게 저에겐 편한 상태인데 그것을 같이 편안하게 느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지연쌤은요? 저는 어떤 사람을 편하게 생각할까요? 그냥 너무 궁금한데요? 어떤 사람을 편하게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저 사람이 좋은 사람. 미안해요. 언젠가 다음 생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저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사연에서 진짜 내 사람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보니까 사실 진짜 내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게 좀 너무 거창한 생각이어서 더 불안하거나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내가 편안하거나 좋거나 관계하고 싶은 사람의 특성, 나는 또 그 사람에게 어떤 걸 할 수 있는가, 이런 실험들을 용기와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이 사람이랑 좋은 관계를 원한다고 해서 저 사람도 반드시 그거에 응해야 되는 거는 또 아니니까요. 내가 정말 아무리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간절히 저 사람이랑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도 사실 저 사람은 나랑 안 그럴 권리가 있는 거니까요. 상대방이 그걸 원하지 않을 때는 너무 아쉽고 속상하겠지만 그래도 그걸 존중해줘야 한다는 거. 그리고 아쉽지만 그걸 조금 더 좀 뭐랄까 위로할 수 있는 건, 내가 계속 노력을 하는 한 내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후보군들은 이 세상에 굉장히 많다는 거. 그러니까 아쉽지만 계속 시도를 하면 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걸로 좀 이렇게 위로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사람이 필요할 때 반드시 내 곁에 사람이 없을 수 있지만 그때 내가 건드려지는 감정을 한번 살펴보고 그럼 나는 사람이랑 어떤 걸 원하는지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내가 내 안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기준, 나는 어떤 걸 원하는지 이런 걸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